왜? 그것 때문에 합격했는지 아닌지도 확인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부분 이제 취업 카페도 하나의 질문에 댓글이 쭉 달리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비슷한 시기에 다 교육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한두 댓글이 정답. 근데 스토리보드에 가면 이분이 와세다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짱구 아빠가 일본 집임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있고 잔디가 깔려있고 2012년 생각보다는 괜찮은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시아 비슷한 우리나라 직장 이미지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지나치거나 하면 지원서나 자소서를 놓고 하는 인성적인 면으로 가는 준비하는 게 많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이했던 면접도 있습니다. 뭐 보면 화면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대한 기본 전략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면접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늘 통과하고 이제 면접에 대한 것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기존에 이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좀 그럴싸하게 잘 쓰다 보니까 면접에서 실제 불러서 직접 대면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첫인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단연간에 이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면접관을 많이 하는데 이제 첫인상 이게 과연 중요할까? 첫인상이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도 없고요. 물론 첫인상이 중요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특수 직무죠. 서비스나 뭐 금융 쪽에는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첫인상 뭐 1000명 중에 1명 정도 굉장히 뭐 잘생겼다 이쁘다가 아니고요. 이분이 얘기하면 굉장히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이미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1000명 중에 1명 정도니까 여러분하고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그 때문에 무조건 합격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부분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해고 그 다음에 면접이 이제 예상보다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임원 면접, 실무지 면접. 물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임원 면접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실무지 면접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실무진 면접을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이 두 가지 골격은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 이제 그 두 가지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실무진 면접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면접 형태로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보면 뭐 PT 토론 면접은 거의 대부분 회사가 있는 형태고 근데 물론 이제 요즘에 토론 면접이 약간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은 다 있는 거고 음주 합숙 면접 요리 면접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이 이게 목적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거 두 가지만 한 거는 이제 학생이 아니고 직장인으로서 잘하는지를 보는 관점이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다양한 면접 툴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인성적인 면이 아니고 실제 조직에 잘 적응하는 것 이외에 본인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측면까지 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도 이제 엄밀해서 이제 대기업은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다양한 형태가 쓰지만 중견 중소는 두 번 보더라도 엄밀해서 이제 여러분 지원서나 자소서를 놓고 하는 인성적인 면으로 가는 준비하는 게 많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이했던 면접도 있습니다. 뭐 보면 화면을 보면 팔도, 시식, 샘표, 요리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샘표는 요리 면접을 한 뭐 20년 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걸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메뉴 개발 직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영지원 직군, 영업 직군 다 조별로 다 합니다. 근데 창의적인 레시피를 보다 보니까 맛도 창의적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요즘에 2년 전에 샘표가 도입한 젓가락 면접도 있습니다. 젓가락 면접. 젓가락질을 잘하는 걸 보겠다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야크는 산행 면접이 이해되실 겁니다. 뭐 아웃도어니까. 그럼 크라운 혜택자하고도 등산 면접이 있다는 거. 웃기는. 근데 위에는 조별 과제고 여기는 엄밀히 말해서 뭐가 있냐면 제한 시간 준수라고 있습니다. 이 크라운 혜택자는 좀 다르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장님이 산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1000m 이상 산을 최소한 2번 정도 가야지 진정한 산을 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매주 산에 가고요. 등산 전담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PC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밑에 좀 밑에 보면 SPC 그룹이라고 보죠. SPC 그룹. 그 SPC 그룹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 동네 주변에 굉장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자회사가 파리그라상, 파리바게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R 코리아. BR 코리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뭐? 뭐 매장 손잡이에 B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던킨 도너츠. 여기는 관능 평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비커에 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맛이 보래요. 맛을 보래요. 원래는 이제 설탕물도 쓰는데 요즘에 소금물로 많이 통일됐다고 그래요. 소금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농도 제일 진한 순서대로 세요. 그 다음에 향을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향입니까? 아예 바나나 향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렇고 그걸 관능 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 파리 그락상이나 BR 코리아 매니저 직구는 첫 발령지가 직영점 경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맛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은행들은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세일즈 영양 면접을 많이 봅니다. 직접 팔아보세요. 팔아보세요. 그래서 상품을 팔거나 카드를 팔거나 아니면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통해서 뽑아서 두루마리 휴지를 팔아보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행은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원래는 면접 전이 특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의 유무 면접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은 여러 면접 중에 단체 게임을 하다 보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면접은 계속 조금 많이 바뀌고 특이한 면접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왜? 여러분이 요즘 빅데이터 하기 때문에 면접의 정보가 공개되고 기출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 그대로 준비해 오거든요. 그럼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LPG 충전회사 이원 거기는 계속 전통적으로 토론 면접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다 알고 준비하니까 면접관이 다 인사 담당 모아놓고 토론 면접 준비하셨죠. 우리 그럴 줄 알고 PT 면접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거 뭐 걱정된다고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제 NCS로 가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NCS 공공기관도 엄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접 형태 사기업처럼 넣으라는 겁니다. 경험 면접이 있겠고 상황 면접이 있고 발표 토론 면접 여러 가지 면접 형태를 줍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 경험 면접은 인성이나 이런 심층 면접 우리 일반 사기업 면접하고 거의 똑같은데 여러분 경험을 베이스로 붙는 거고요. 상황 면접은 약간은 다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별도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PT 면접 토론 면접 거의 똑같다는 거. 그래서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조차도 이제 구조화 면접이라고 합니다. 구조화 면접이란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1차원적입니다. 단점이 뭡니까?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듣고, 예, 잠깐만 너무 기니까 다른 친구 얘기 듣고 추가적으로 시간 나오면 드릴게요. 이런 식의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질문을 주고 추가 질문, 꼬리꼬리 묻는 형태. 압박 질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 대표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얘기해보세요. 그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꼬리꼬리 묻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미 사기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1차원적인 답변을 준비해 오니까 그걸 깨트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하는 방법은 그냥 모르는 건 몰랐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왜? 몰랐다가 아는 척 해보니 요만한 풍성이 요만했다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펑 터져버리거든요. 그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양한 프로세스별 단계별로 한번 정리해 놓은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면접은 이겁니다. 거짓말 안 하죠. 확인하는 게 가장 면접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끔씩 취미 특기도 많이 없어졌는데 쓰긴 쓰는데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나는 영업 지원하기 때문에 특기에 좀 동적인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러 뭘 적냐하면 어떤 거 적냐면 일부러 활발한 거 노래 부르기 랩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적어놓으면 면접 닦아 면접관 노래해보세요. 윤호상 지원자 노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노래 못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분은 특기만 거짓말이구나가 아니고 전체 서류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사실을 기반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얘기하고 그 다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가장 없습니다. 왜? 내 옆에 친구는 나보다 말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면접에서 떨어지면 자꾸 떨어지는 원인을 하나씩 만들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카페 찾아서 자꾸 식상한 답변하면서 그래서 면접은 엄밀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복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얘기하면 뭐냐면 본인만의 논리, 본인만의 생각, 본인만의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해서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만의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장님 저 면접 준비하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이 친구가 합격 확률이 더 높아요. 왜? 자기 소신껏 다 얘기하고 말 듣던거려도 소신껏 다 얘기하고 오히려 그게 더 돋보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자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죠? 근데 스토리보드에 가면 이분이 와세다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짱구 아빠가 일본 집임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있고 잔디가 깔려있고 2층 집이죠. 생각보다는 괜찮은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저씨와 비슷한 우리나라 아저씨 있거든요. 이 아저씨 지금 모르시죠? 그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죠. 1페이지를 놓쳤습니다. 1페이지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쳤습니다.
근데 1페이지의 직업이 뭐냐? 회사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놓치고 다 백수로 알고 있죠. 근데 백수인지도 생각해봐요. 회사원인지도 생각해봐요. 평범한 회사원일까요? 둘리스트를 가면 둘리는 북극의 빙하에 갇혀서 그게 깨지면서 유빙이 되면서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게 떠돌아다니면서 한강변을 영위해서 드론 깨지면서 들어간 집이 이하시 집입니다. 그럼 이하시 집은 한강변의 단독주택이죠. 맞죠? 그 다음에 마당이 꽤 넓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 방이 꽤 많습니다. 이상한 애들 와서 삽니다. 근데 이하시 다 누워있다가 합의해주고 합의금 주고 있죠. 평범한 사람은 백수 아니잖아요. 그죠? 이 스토리를 보면 한강변에 단독주택, 마당이 그렇고 방이 그렇다. 최소한 그 집 한 채만 50억에서 100억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의 가장 핵심은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요. 면접관 듣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이런 질문을 한다. 본인이 영업 파트, 아니 인사 파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장점 중에 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장점은 이거고요, 꼼꼼함이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인사 담당 면접관은 과연 그거 몰라서 물었을까요? 예전에 몰라서 물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그 듣고 싶은 얘기는 꼼꼼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꼼꼼합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꼼꼼함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자꾸 연습해 봐야 됩니다. 뭐 면접관도 해보고 피면접자도 해보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자꾸 연습하면 이게 왜 그렇게 묻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기억하자. 그 다음에 준비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묻는 게 아이고 뭐 이런 질문을 나한테는 별로 안 했습니다. 외모 어떠니 표정 뭐 이런 얘기를 떨어진 이유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면접에서 가장 떨어진 얘기가 이겁니다. 본인의 지원서나 자소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왜? 다른데 막 다 여기저기 돌려놨고 질문마다 그걸 다 질문을 돌려놨거든요. 경험을 막 이상한 다른 방식으로 써놨거든요. 그 다음에 왜 우리 회사 지원했습니까? 이걸 질문한다. 지원 동기. 근데 자소서도 얘기했죠. 이 지원 동기의 핵심은 뭐냐?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아니고 이런 장점, 이런 준비, 이런 공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준비할 거는 이제 본인에 대한 컨텐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지원서 자소서는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경험 정리 하시라고 그랬죠. 경험 정리만 충실히 된다면 여기 1번은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는 지원 회사 업종, 이거는 회사 분석 때도 얘기했죠. 그래서 왜 우리 회사의 장점이 아니고 단점 이런 거 묻기 때문에 구글 알림에 등록해가지고 꾸준히 보거나 오프라인이 B2C 기업은 오프라인을 벗어나서 온라인을 벗어나서 오프라인을 자꾸 가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통 채용 공고 나올 때 NCS도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나 장점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은 인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상 질문 연습인데 이거는 모범 답안은 절대 안 됩니다. 기출 면접도 안 되고 모범 답안보다는 꼭 얘기하려면 질문에 대한 키워드로 정리하는 정도인데 1번에 이미 내 경험을 다 정리했다면 굳이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연습은 굉장히 반복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다. 그 다음에 복장 이미지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지나치거나 과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복장 이미지가 이제 취업 강사 중에 한 90%가 복장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10%가 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10%가 인사팀이랑 면접관 해보신 분입니다. 90%는 안 해봤는. 실제 하면 복장 이미지 안 보입니다. 실제. 그래서 지나치거나 과다하지만 여러분이 그리고 남자친구를 뭐 이건 정장인데 너무 캐주얼스럽게 너무 타이트하거나 짧으면 안 되겠죠. 흰 양말 없어도 발목 양말은 또 매너가 아닙니다. 여성분들은 스커트 길이 생각하셔야겠죠. 평소대로 입으면 왜냐하면 여러분은 테이블이 없고 면접관에 테이블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민망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거울에 딱 비추고 바지 정장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해서 내가 비즈니스 우먼적인 느낌이 나느냐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근데 가끔씩 뭐 이미지나 컬러 하신 분이 삼성은 마크가 파란색이면 파란 계열의 셔츠나 포인트, LG는 반대로 빨간 거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엄밀해서 삼성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CI 규정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부터 교재까지 다 파란색입니다. 짜증납니다. 저도 대우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리바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닭발 족발 안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공공기관 면접관 가면 오히려 다양한 거 실제 정장 아니고 셔츠 노타의 셔츠 바람을 들어온 친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저 검정색 투피스에 흰색 셔츠가 많은데 반대로 입고 온 친구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결과가 뒤집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하자.
그 다음에 면접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대응할 생각 하지 말자. 그래서 면접 전날은 좀 일찍 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잠도 잠 안 오겠지만. 두 번째는 첫 번째 첫 번째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면접 질문을 5개 받으면 여러분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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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면 긴장하기 때문에 이걸 답변 못 합니다. 그럼 나머지 40점이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면접관 입장은 어떨까요? 면접관 입장은 엄밀히 와서 여러분이 처음에 긴장한다. 뒤로 갈수록 본인의 답변 나온다. 그래서 답변의 하나 때문에 당락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각인효과라고 하는데 자소서도 어떻게 해요? 2갈씩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그랬죠. 면접도 마찬가지로 2갈씩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면접관 듣고 싶은 얘기를 먼저 얘기해 준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장 큰 성공 경험 있습니까? 예, 3학년 때 체육대회인데요. 그때 이런 일을 막 설명하다 보면 면접관이 집중 안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면접관 말 따라하면 됩니다. 가장 큰 성공 경험 있습니까? 예, 3학년 체육대회 때 가장 성공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진행자는 인사팀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인사팀에는 채점의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코멘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기 장소에서 가끔씩 게임하는 친구도 있어요. 버릇이로. 근데 저것도 안 되겠죠. 근데 화장실이나 담배 피러 가서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 본인의 목소리 나올 때 이것도 인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사무실, 오피스 공간, 사무실하고 회의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관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임원들은 구분이 이제 실무 면접관은 동아리이기 때문에 구분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보이는 사람 다 인사하는 게 좋습니다. 청소부도 경비 아저씨도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배들의 살아있는 교훈이나 노하우. 엄밀히 와서 취업 카페만 많죠. 이런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해서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거 보지 마세요. 왜? 그것 때문에 합격했는지 아닌지도 확인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부분 이제 취업 카페도 하나의 질문에 댓글이 쭉 달리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비슷한 시기에 다 교육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한두 댓글이 정답이냐 꽂히거든요. 그럼 그거 그대로 외워서 옵니다. 그러면 예전에처럼 하나의 질문하면 3-4명이 비슷한 답변하는 거 하나의 질문하면 8-9명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보지 마세요. 그래서 기출 질문을 과급적 안 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틀린 논리라도 자기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기획 인원을 뽑는데 게임 비유했다가 어떤 친구는 게임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획이 뭐냐면 저는 저의 장단점, 회사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장이나 경쟁사의 장단점 분석해서 그걸 장점으로 단점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틀린 답변이지만 의미는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논리를 보는 겁니다. 정답을 보는 면접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8번처럼 이거는 뭐냐면 면접은 다대다로 갈 경우는 순서를 정합니다. 아예 좌측부터 가운데부터 우측부터 이렇게 교환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던져놓은 질문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할 때는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가 좀 더 낫습니다. 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왜? 계속 밀려서 하면 앞에서 내가 할 말 다 해버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전적으로 엎어도 됩니다. 근데 안 되면 나누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같은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9번은 뭐냐면 지원서라든지 직무 중심 전문 지식을 물을 경우 정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아는 체 하지 말고. 왜? 면접관은 가끔 여러분 모를 만한 질문도 하거든요. 근데 딱 모르겠습니다 하기보다는 자세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볼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건 됩니다. 쿠셔너. 자세한 건 찾아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는 관계 없습니다. 좋아요. 10번. 이제 지원서랑 자소서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쓰면서 이거 물을 것 같다. 100%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써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이걸 아예 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시사적이나 이슈적인 거는 반드시 물을 수 있는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우리 회사에 연관되는 이슈들을 물론 정치 종교적인 거 빼고요.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입니다. 신문에서 생각이 아니고 그걸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 분석에서 트렌드를 같이 분석하겠죠. 그 다음에 12번처럼 짧고 성의 없는 답변은 절대 좀 안 됩니다. 대구대 나오셨네요. 네, 대구대 나왔습니다. 해병대 나오셨네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면접관 입장에서 나랑 이야기하기 싫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대구대 나와서 이런 것도 공부했고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가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자고요. 그래서 결론은 가장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실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죠? 그래서 가장 안 되는 거는 2갈씩 답변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면접관 말을 따라하자고요.
가장 큰 성공 요인수가 A 경험이 가장 성공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이제 숨어 있는 거는 짧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 두 번째는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구체적인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과대표에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아니고 과대표 체육대회 때 이런 거에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상황이나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첫째 이렇게 했고요, 둘째 이렇게 했고요,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노력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증제, 그걸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나 이슈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종교적인 빼고는 좀 찾아봐야겠죠. 특히 그 산업과 연관되는, 그 회사와 연관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는, 이건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시선 처리는 가급적 인중 보지 마시고 미간 보지 마시고 눈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중을 보면 요즘에는 통유리 건물이 많아가지고 외부 조명 내부 조명이 부딪히면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래를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시선을 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면접관이 있으면 시선을 좀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연습 안 하면 이게 노보트 됩니다. 노보트.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옆 친구를 얘기할 때 어딜 보냐? 옆 친구 보지 마세요. 정면 면접관 보는 겁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거려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노는처럼 계속,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아시겠죠? 왜? 시선을 피하면 면접관이 자신감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발력을 기르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부터 컨텐츠를 많이 정리해야겠죠. 내 경험만 많아지면 당연히 순발력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만 많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자꾸 연습해 보면 되겠죠. 연습은. 그래서 연습은 어떻게 하냐? 학교 프로그램에서 무조건 참석하는 겁니다. 특강이 아니고 모의 면접.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준비 안 됐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없으면 경북이나 대구시에서 하는 것도 많고요. 안 되면 스터디도 해보시고요. 안 되면 여러분끼리라도 강의실에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건 외워서 하지 마세요. 외우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모범 답안을 만들기보다는 키워드만 정리하라고 그러면. 근데 이미 우리 경험을 정리하면 키워드 정리할 필요 없어. 그래서 경험의 속에서 정리만 된다면 그게 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아까 짧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면접은 자소서처럼 길게 얘기해버리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접은 엄밀해서 내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아, 주말에 영화 봤었어, 재밌었어, 이렇게 짧게 끊어서 얘기하죠. 그것처럼 면접은 자소서와 달리 좀 짧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A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끊어서 얘기하는 게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대한 기본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기본 전략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